마침 중국이 원전을 또 엄청 키운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전의 4배 이상 확대 트럼프가 얘기했고, 그러니까 원전이 급격하게 부각된 거예요. 29년 만에 원전 재승인하는 국가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원전이 지금 얼마나 커지는 시장이냐면 신규로 지어야 되는 것만 2030년까지 약 400조. 그래서 원전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수익화가 가능하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 실적 언제 폭증하냐? 제가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폭증하는 거, 두산 에너빌리티가 1월 달부터 269% 올랐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아니 그 무거운 한국전력이 100% 넘게 올랐습니다. 원전의 모멘텀. 현대건설이 152% 올랐고요. 한전기술이 80%, 한전 KPS 21%, 대우건설 22%. BHI 원전의 보조기기를 납품하는 BHI가 188%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단에 S&T에너지가 105%, 우리기술 118%, 우진엔텍 84%. 그래서 평균 여기도 코스피 아까 34% 올랐다고 했죠. 원전 평균 수익률이 83%입니다.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33%.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1등으로. 그 다음 많이 오른 게 BHI입니다. 현대건설 152%. 그래서 원전은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고요. 아까 조선방산보다 더 긴 모멘텀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대하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은요, 앞으로 한 3년 뒤? 28년도 말 정도면 이제 SMR 1기, 2기 건설됐네 얘기가 나올 거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 받았던 바라카,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원전이 2009년도에 수주 받은 게 2024년에 최종적으로 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원전이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 10년 텀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를 들어 이제 체코 우리 드디어 받았잖아요. 두코바니 원전 받은 거. 야, 그거 도대체 언제 실적 반영돼? 아직 3년 남았습니다. 27년 돼야지 아마 두코바니 실적이 반영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롱텀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SMR 소형 모듈 원전은 대형 원전보다는 짧죠. 그래도 SMR 수주 받은 게 양산되는 게 28년 초니까 28년, 29년, 2030년 이렇게 실적을 나눠서 반영된다. 그럼 결론은 무슨 말이냐? 좋게 얘기하면 SMR이든 대형 원전이든 10년 모멘텀으로 가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 실적 언제 폭증하냐? 제가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폭증하는 건 28년도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SMR도 터지고 대형 원전도 터지고. 그런데 원전이 왜 그렇게 좋았냐? 여기도 또 트럼프랑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이 쓰리마일 섬이라고 원전 때문에 아예 그냥 주가 박살이 났죠. 그래서 원전을 폐쇄했습니다. 야, 근데 대단한 게 미국이 원전 폐쇄하니까 중국이 미친 듯이 원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방산도 중국한테 그랬는데 원전도 중국이 그냥 미국 잡으려고 그냥 원전을 엄청나게 지은 거죠. 중국이 원전을 참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원래 미국이 1등이었는데 중국이 지금 1등 됐어요. 지금 건설한 기수로 최근에 중국이 10기 짓는데 한 기당 4조 대까지 맞춘 거예요. 우리 체코, 그러니까 두코바니가 아마 한 8조 정도 될 거예요. 거의 절반에 가깝게 싸게, 엄청나게 싸게 중국이 원전을 많이 짓기 시작했고, 이젠 중국이 거의 원전 최강국이 됐습니다. 또 어디가 있죠?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 자체가 너무 적어요. 중국, 우리나라, 러시아, 영국, 미국은 이제 못 지어요. 미국은 설계만 합니다. 설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데가 설계만 해요.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영국, 미국, 일본 요 정도예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고. 아니 AI 데이터를 썼더니 전력이 막 너무 모자른 거예요. 근데 신재생 하는데 태양광하고 풍력은요, 그 중요한 AI 데이터 센터의 그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칩을 24시간 365일 돌려야 되는데 태양광하고 풍력 썼다가 갑자기 중간에 전원이 뻥 나요. 난리 나는 거죠. 그럼 AI 데이터 센터 그냥 박살 나는 거죠. 왜 우리 게임 예를 들어 좀 최고 사양 컴퓨터 쓸 때 전원 나가면 그냥 못 쓰잖아요. 그 똑같은 건데,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괜히 풍력이랑 태양광 썼다가 중간에 그냥 AI 데이터 센터가 멈추는 겁니다. 왜냐? 전력이 왔다 갔다. 전력이 이렇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는데 어느 순간 전력이 피크 찍었다 갑자기 확 떨어져요. 또 피크 찍었다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재생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신재생 얘기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원전이 폐쇄됐다가 미국에서 마침 중국이 원전을 또 엄청 키운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2050년까지 지금 원전의 4배 이상 확대 트럼프가 얘기했고 원전 관련돼서 규제 있는 거 다 풀어. 규제 다 완화시켜. 그러니까 원전이 급격하게 부각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 끝나면 이렇게까지 원전 하지 않겠죠. 아니 데이터 센터는 미국만 지어요? 유럽도 짓잖아요. 중동도 짓잖아요. 아시아도 짓잖아요. 온 나라가 AI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야 우리도 전력 부족해. 아시아 우리도 전력 필요해. 그러면 원전 지어야겠네. 야 원전 해체 다 전면 재검토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29년 만에 원전 재승인하는 국가들이 막 늘어나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동유럽, 북유럽도 원전 다시 해달래요.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에스토니아 29년 만에 원전이 재가동된 거예요. 야 그리고 야 기존에 있는 거 조금 수명 연장할 수 없어? 원전 수명 연장해. 그래서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스타트를 끊었죠. 야 원전 당장 규제 다 풀고 지금에 짓는 거에 4배에서 빨리 중국 따라잡아. 그런데 미국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설계는 할 수 있는데 물건은 못 만드는데요. 야 그거 어디가 제일 잘 만들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랑 제작한 이력이 있습니다. 야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는 없어? 네 캐나다에 뭐 BWXT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는데요. 바로바로 물건은 그게 안 된답니다. 약간 방사능이랑 좀 비슷해요. 생산 캐파가 좀 딸린답니다. 야 걔네 레퍼런스는 글로벌 레퍼런스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약간의 수주 몰빵 식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빵 뜬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유럽에 공장이 있어? 네, 유럽에 지금 체코에 공장이 있잖아요. 지금 체코에 스코다 파워라고 이미 자회사로 갖고 있어요. 그래 유럽에 공장도 있어? 미국에 그러면 레퍼런스 있어? 웨스팅하우스 최신 노형 API 1000 노형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빵 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한 거는 이거 SMR이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의 탑티어인 미국의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에 다 지분 투자를 한 거예요. 그 회사들 초창기 때. 그랬더니 당연히 초창기에 투자해줬으니까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나 이런 SMR 업체가 우리 SMR 만들면 우리 SMR에 들어가는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 주시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초기 투자한 업체인데. 그래서 SMR 관련된 모멘텀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크게 받은 거고요. 체코 수주 관련돼서 프랑스 EDF가 끝까지 이제 그 법원까지 가면서 체코 법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를 막았잖아요. 근데 왜 체코가 프랑스 EDF를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한 이유는 프랑스 EDF 야 너네 최근에 원전 제작해가지고 납품한 이력이 있어? 없는 거예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바라카 원전이 작년에 딱 완공이 끝났거든요. 야 가격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싼데요? 야 품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좋은데요? 모든 게 다 딸린 거예요. 그래서 체코의 그 법원 갈 때 체코의 이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한수원, 한국수력 원자력 같은 체코의 원자력을 관리하는 체코의 국영 그 정부에서 프랑스 EDF가 뭘 해도 다 딸립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연방법원 가가지고 우리는 이거 끝까지 행정소송까지 가서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로 밀어붙이게 했다고 해서 결국은 중간에 프랑스 EDF, 프랑스 전력청이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체코가 되는 걸 보고 있던 불가리아, 핀란드, 슬로베니아가 그러면 그거 전체 이제 시공하고 공사 관리하는 거를 현대건설에 발주를 줘야겠다 해서 지금 현대건설이 아마 올해 안에 아마 12월 달 안으로 가장 먼저 불가리아 원전 계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체코만 하는데 불가리아가 두 번째 타자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핀란드와 슬로베니아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핀란드나 슬로베니아 대형 원전을 당장 26년도에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그 동유럽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원전이 지금 얼마나 커지는 시장이냐면 2030년까지 글로벌 소위 말하는 에너지 원자력 기구라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대형 원전만 약 2,8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신규로 지어야 되는 것만 2030년까지 약 400조 요거 미국 포함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원전이 예를 들어 EPC, 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가 약 20%만 가정해도 2030년까지
신규 원전으로 SMR 제외하고 약 87조 정도를 수주를 받을 수 있겠다. EPC랑 두산 에너빌리티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코 원전 26조짜리가 약 12배 정도가 더 큰 사이즈가 남아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가 남아있는 거고요. 현대건설이 예를 들어 불가리아의 코줄로이드 원전을 한 뭐 150억 달러를 받는다 치면 그중에 현대건설이 가져가는 예상하는 지분만 70억 달러인데 불가리아로 끝나지 않고 슬로베니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이게 27, 89 계속 중장기 모멘텀으로 계속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원전의 EPC들은 규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돼서 당연히 안정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절대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너무 재미난 거는 러시아나 중국 거 당연히 안 쓰겠죠. 원전이 폭발하면 이제 다 죽잖아요. 그냥 무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한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나쁜 맘 먹고 작정해서 예를 들어 영국이나 프랑스 원전 우리가 지어줄게 해놓고 거기에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무기로 치면 킬체인 그냥 달아서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원전 지었는데 다 폭발하게 만든다. 물론 가정입니다.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의 무기 수출 안 받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원전이 너무나 강력하고 핵 우라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말로 작정하고 러시아나 중국이 나쁜 맘 먹고 영국이나 프랑스, 이태리나 네덜란드에 원전 지어주고 거기에 킬체인 달아가지고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폭파시켜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의 원전이 기술력이 높고 레퍼런스가 있어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한국전력, 한전 KPS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메가트렌드 에너지 산업이라는 큰 사이클, 큰 흐름, 메가트렌드 흐름에 동참하니까 야 원전 이거 단순히 그냥 왜 반도체도 뭐 3년 정도 지나면 휴대폰 안 팔리고 PC 안 팔려가지고 이거 뭐 경기 사이클, 그러니까 시클리컬이라고 하잖아요. 경기 변동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기에는 경기 변동이 막 10년으로 이어지니까 너무 긴 사이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실적의 안정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게 보장됐다고 보는 거고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원전의 르네상스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 받은 게 24년도에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5년, 10년 텀이고 진입시장 자체가 레벨업 되면서 신규로 동참하는 탈원전 했던 국가들이 막 폭증하기 시작했고요. 그 원전을 쓰는 이유 자체가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만 짓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더 많이 짓겠죠.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의 그 전력을 풍력이나 태양광이 못 한다고요. 그래서 그 전에 당장 쓸 수 있는 천연가스랑 LNG가 좋은 거고요. 천연가스 LNG로 다 못 채우니까 원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은 굉장히 중장기 모멘텀이고 우리나라가 아쉬운 게 탈원전하는 바람에 원전을 박살냈는데 다행히 지금 새 정부는 원전을 투트랙으로 가자.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물론 원전 관련돼서 원래 3기 지을 거 2기밖에 안 짓고 있긴 한데 정말 다행인 거는 원전 업체들에 대해서 국내 매출 비중은 굉장히 적다. 대부분 두산에너빌리티도 해외 매출 비중이 70% 이상, 현대건설도 해외 매출이 50% 이상, 한전 KPS도 뭐 60% 이상 다 해외 매출, 대우건설 마찬가지. 그래서 국내 포지셔닝이 적기 때문에 원전은 좀 진짜 길게 5년 이상으로 좀 장기로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원전 비쌉니다. 그래서 원전도 모든 주식이 무조건 무한정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 같죠. 언제든 조정 주니까 원전을 좀 아까 방산이랑 똑같네. 좀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테슬라도 도움을 요청한다? 그럼 끝난 거죠. 60조의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60조입니다. 60조, 6조가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테슬라의 스타쉽이라는 인공위성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배터리. 테슬라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을 중국 CATL 배터리를 쓸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우리나라 1등 양극재 업체가 분기당 400억대 매출에서 800억대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2차전지
8월 14일 기준으로 최근에 그래도 대형주 단으로 좀 올라왔어요. 너무 다행인데 LG에너솔루션이 13% 정도, 포스코홀딩스가 23%, LG화학 15%, 에코프로뱀이 최근에 한 20%대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한솔케미칼하고 솔브레인이, 한솔케미칼 87%, 솔브레인 49%인데 요거는 2차 전지랑 반도체 같이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황이 좀 나빠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 한솔케미칼이나 솔브레인 좋은 거고요. 평균 수익률이 12.3%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한참 많이 모자릅니다. 코스닥 평균이 18.6%인데 2차 전지 업체들 대부분 코스닥에 있으니까 평균 수익률 12.3%고 최고점으로 빠진 게 68%예요. 상당히 아직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2차전지 주가는 거의 지금 바닥권에 있다. 2차전지 업종들이 최근에 주가가 좋은 거는 여기도 지금 미국에서 중국산 ESS와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원천 차단했고요. 중국산 ESS를 못 들어오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원래 ESS도 우리나라 제일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전기차 쪽으로 포커스하는 동안 우리나라 배터리 셀업체들이 그 시장을 중국이 발빠르게 또 치고 왔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근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요. 중국산 ESS 배터리가 얼마나 무섭냐면 미국 시장에서 45%, 절반 이상 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미국도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1분기만 기준으로 해도요. 올해 1분기에 이 발표가 나기 전에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터지기 전에 중국산 ESS 배터리 CATL과 BYD가 합쳐서 배터리 공급량이 209% 전년 대비 어마어마하게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걸 보면 중국 ESS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이 상당히 높았고요. 다행인 거는 기본 관세, 상호 관세, 펜타닐 관세 요거 포함해서 중국산 ESS 배터리가 58.6%까지 관세가 올라가면서 중국산 ESS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차 쪽이 조금 부진하니까 ESS 쪽으로 LG엔솔이 캐파를 라인 전환을 했습니다. 전기차 공장의 일부를 ESS 라인으로 돌렸고요. 신규로 들어가는 ESS 라인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약 15기가와트의 ESS 생산량을 내년에 30기가와트로 2배 이상 늘리고요. 삼성 SDI 역시도 올해 10기가와트에서 내년에 50% 늘어난 15기가와트로 차지할 것을 보여요. 중국의 ESS가 가격 경쟁력을 급격하게 잃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ESS가 다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것으로 보고요. ESS 좋은 점이 있어요. 전기차는 마진이 진짜 잘 나와야 8%대거든요. ESS는 미국에서 받는 거 마진율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ESS가 만약에 매출이 커진다 그러면 전체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가져가는 마진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8% 마진과 20% 마진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ESS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파나소닉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SS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전기차도 계속 잘 팔려야 되는데 전기차가 유럽에선 잘 팔려요. 지금 유럽에선 연간 전년 대비 25%의 성장이 나오고 있고 고르게 잘 팔리고 있고요. 테슬라 무너지니까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차나 또는 BMW나 아우디나 후발주자의 스텔란티스나 이런데 GM 이런 데가 엄청 잘 팔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판매량 회복이 좀처럼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가 모델 Y 주니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둔화되면서 상당히 그 부분을 LG엔솔이 가장 타격을 받고 있고, 삼성 SDI는 BMW가 왔다 갔다 해요. 잘 팔리다 안 팔리다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삼성 SDI의 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 픽업 트럭입니다. 리비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비안의 픽업 트럭이 일부 모델에 한해서 사실은 중국산 배터리를 쓰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삼성 SDI, 그러니까 바로 고션 하이테크 요 배터리가 리비안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삼성 SDI가 크게 타격을 입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신규 공장, 예를 들어 CATL 미시간 공장 같이 신규 공장 승인한 사례가 아예 없어지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는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완전한 구조적인 우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저가차가 LFP 배터리를 채용하면서 우리나라 LFP 배터리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미 다행히도 LG엔솔은 이미 그 미시간 공장을 LFP 배터리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LFP 배터리를 드디어 내년에는 아마 양산할 것 같아요. SK는 마찬가지. 그래서 가장 빠르게 LG엔솔이 LFP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LFP 배터리가 막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거나 만들기가 어려워서 중국만 만드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냥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삼원계 배터리를 쓴 거지 LFP를 못 만든다라든지 LFP가 뭐 진입 장벽이 높다라든지 LFP만의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발빠르게 LG엔솔이 드디어 올해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삼성 SDI나 SK운이 내년에 만들면 바로 그 시장조차도 중국이랑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우리나라를 뺏어올 수 있다. 근데 3원계 배터리는 CATL보다는 LG엔솔의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에서는 계속 우리나라가 경제 우위를 가져갈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원계 배터리와 LFP의 약간 중간 형태라고 하는 게 바로 소위 말하는 망간리치, 뭐 하이망간 이런 용어를 쓰는 망간계 배터리인데요. 망간계 배터리 드디어 포스코 퓨처엠하고 망간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망간계 배터리는 LG엔솔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상용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망간계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보다는 훨씬 싸면서 LFP 배터리보다는 성능이 뛰어난 거죠. 망간계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순간 LFP 배터리는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망간계 배터리도 가장 LG엔솔이 잘 빨리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LG엔솔이 잘하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파우치를 주도적으로 하다가 고객사가 각형을 요구해? 원통용을 요구해? 이런 거죠. LG엔솔은 파우치 전문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원통용 배터리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맞춤용으로 46파이 원통용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GM에서 야 우리는 각형 만들어줘. 그래서 GM하고 각형으로 LFP 배터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CATL이나 BYD는 각형만 만들어요. 파우치를 못해요. 원통용 못합니다. 그래서 LG엔솔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LG엔솔은 기술력으로 끝판왕을 입증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테슬라의 스타쉽이라는 인공위성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있는 배터리를 드디어 LG엔솔이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로봇은 앞으로 엄청나게 시장이 커질 겁니다. 2차전지 배터리 못지않은 시장이 커질 거예요. 로봇을 뭘로 돌려요? 배터리로 돌립니다. 그럼 그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어디가 납품할 거냐? 당연히 LG엔솔이 납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LG엔솔은 이미 테슬라 전기차의 모델 Y와 모델 3에 들어가는데 테슬라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을 중국 CATL 배터리를 쓸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LG엔솔 배터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LG엔솔이 LFP 배터리 ESS용으로 6조 넘는 수주를 LG엔솔에 줬죠. 그래서 저는 이 테슬라 쪽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테슬라는 대단하죠. 물론. 왜냐하면 ESS든 로봇이든 자체 내재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테슬라가 최근에 CATL 거 장비만 갖다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못해요. 왜냐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LG엔솔에 맡겨서 만드는 게 더 유리하면 테슬라는 LG엔솔에 맡길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 관련된 스타쉽 프로젝트도 LG엔솔에 배터리를 맡겼고요. 최근에 ESS도 자기네들 내재화로 물량을 다 못 대니까 테슬라가 LG엔솔한테 먼저 6조나 되는 금액으로 ESS LFP 배터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테슬라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를 LG엔솔이 납품한다? 그럼 끝난 거죠. 왜냐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 1등이니까 그나마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테슬라도 LG엔솔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럼 테슬라 휴머노이드랑 같은 급에 있는 로봇 회사들 많거든요. 너무 재미난 로봇 회사들. 요번에 60조의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60조입니다. 60조. 6조가 아니고. 피규어 AI, 엑스원 테크놀로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최근에 알파벳이 6천억인가 투자한 엔트로픽. 이 탑티어 4개의 로봇 회사들이 아마 배터리 LG엔솔한테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전기차가 부진하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로봇 이런 다양한 산업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를 또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우리나라 1등 양극재 업체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분기당 400억대 매출에서 800억대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SDI가 ESS가 LG엔솔보다 캐파가 적거든요. 그래서 LG엔솔하고 경쟁하려고 삼성 SDI가 인디애나 공장을 역시나 그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플러스 약간의 일부 라인을 LG엔솔처럼 똑같이 라인 전환하면 거기서 ESS 매출이 폭증하면 결국은 미국 거 LG엔솔이 ESS 다 못 가져가니까 삼성 SDI랑 나눠 갖겠죠. 그럼 삼성 SDI가 가져가는 ESS 물량에 들어가는 에코프로비움의 ESS 양극재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ESS 수주 받으면 양극재 업체들도 ESS LFP 양극재, ESS 망가니치 양극재 쪽으로 포지션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의 전기차가 회복되고 있고 미국의 ESS 시장을 우리나라 업체가 다시 뺏고 있고, 다만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만약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있지만 성장률이, 이거 트럼프 관련돼서 그거 많이 우려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소비자들이 받는 세액 공제가 없어지면 전기차 안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요, 싼 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저가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면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으로 저는 휘발유차를 이길 거라고 봅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은 다 전기차 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 타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전기차를 타신 분들은요, 유지비 있잖아요. TCO라고 하는데 총 운영 비용 휘발유차보다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쌉니다. 전기차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휘발유 가격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전기차 실제 처음에 그 충전기 사는 거 150만 원 정도면 삽니다. 그럼 끝나요. 그냥 풀 유지 비용이 싸고요. 전기차 충전소에 불편할 것 같죠? 택시를 타면요, 전기차 대부분인데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언론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대. 충전소 막 모자라서 불편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안 불편하대요. 너무 많대요. 충전소 충분하대요. 그리고 지금 가다 보시면 왜 아파트에 주차장 가면 전기차만 텅텅 비어 있어요. 전기차 주차 공간 따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결국은 전기차 시대로 바뀔 거고,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나 배터리 셀 업체들의 기술력이 글로벌 탑티어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전기차는 약간의 과도기적인 변곡점을 겪었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고, 또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강력한 우려,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 또 배터리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 실적을 박살낸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80% 정도 빠졌는데, 리튬 가격이 최근에 중국의 CATL도 대단하죠. CATL 리튬 공장 갖고 있는데 이춘시에 그거를 생산을 중단시켰습니다. 전체 리튬의 3% 정도를 차지하는 CATL 리튬 공장이 중단되면서 리튬 가격이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CATL 말고 그 밑에 짜잘짜잘한 중국의 리튬 업체들이 지금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생산 원가를 못 맞춰서. 미국의 1등, 전체 세계 1등 리튬 업체 엘버말, 그 다음에 두 번째 2등 업체 칠레 SQM 주가가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엘버말하고 SQM 주가가 박살났다가 고점 대비 40% 50% 빠졌다가 지금 회복 국면에 있거든요. 그 말은 리튬이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지긴 어렵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움 실적에서 이 리튬 관련돼서 언급을 했거든요. 우리 악성 재고 이제 100억 미만까지 다 털었다. 이제는 더 이상 리튬 때문에 에코프로비움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그 악성 재고 문제로 실적이 나빠지는 게 아주 100% 다 털었다고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아주 극히 적게 남아있다고 봤을 때 이제 리튬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고, 왜냐면 수요가 안 늘어나도 공급이 너무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튬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다 중단됐어요. 가격이 박살나는 바람에 마진을 못 맞춰서 리튬 가격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바람에 리튬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안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실적을 깎아먹었던 양극재 업체들의 악성 재고가 급격하게 줄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고, 양극재 업체들이 기존의 실적에서 전기차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 ESS가 계속 올라오면서 전기차 ESS가 꾸준히 좀 안정적으로 실적을 가져가는 추세가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2차 전지는 지금 회복 국면에 초입에 있다. 회복 국면에 초입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주가는 그렇게 많이 회복은 안 됐다. 주가가 더 많이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